자, 이제 김민재 선수 오피셜이 아마 곧 뜰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중에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뭔가 당황스럽죠. 왜냐면 터키 리그 팀이 페네르바체가 직접 협상 과정을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셜을 띄웠는데 이적 오피셜이 아니라 이제 메디컬하고 협상 오피셜로 한다니까 좀 전체적인 그 터키 언론들의 여러 가지 그 보도의 방향이나 이런 게 김민재 합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과정을 전달하고 발표하는 게 터키 팀들은 흔한 일이래요. 이게 주주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도 엮여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선수를 노리고 있고 이 선수가 지금 우리와 협상을 위해서 방금 귀국했대 라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하는 게 도착하고 막 이거 따라가는 영상 찍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거 이미 홈페이지에서 다 올렸잖아요. 아직 오피셜이 아닌데도. 맞아요. 그런 게 터키 팀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그래서 페네르바체도 터키 리그에서 항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을 쭉 쫓아가는 그리고 공식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네. 이스탄불에 지금 도착을 해 있고 곧 있으면 아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식 발표가 있지 않을까? 발표가 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세 팀이 페네르바체겠구나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를 하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페네르바체는 지금 터키 리그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또 어떤 경쟁에 임할 것이며 주전으로 기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 새 시즌에 대한 전망까지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뭐 오피셜이 뜨면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지만 페네르바체 수비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형철이 얘기한 대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뭐 이 리그의 특성이나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혼자 영상을 찍었을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즌부터 20개 팀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3대 명문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룰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터키 리그의 1위 팀은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직행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2위 팀은 2차 예선,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에 올라가고요. 3위 팀은 유로파리그 본선 플레이오프, 본선은 아니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딱 직행을 하게 되고 4위와 5위는 4위 팀 컨퍼런스리그 3차, 5위 팀은 컨퍼런스리그 2차 예선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페네르바체가 3위였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플레이오프의 상대가 아제르바이잔의 네프츠 바쿠 혹은 핀란드의 HJK죠. HJK 헬싱키 혹은 바쿠, 네쿠츠 바쿠하고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까?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두 팀 중에 승자와 격돌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페네르바체가 유로파리그 본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 슈페르리가 우승은 베식타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챔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선으로 가는 거는 갈라타사라이. 그렇죠. 그리고 3위 이거 근데 테이블을 어제 저희가 얘기 드렸잖아요. 승점이 2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 맞아요. 1, 2위는 득실 차였어요. 그러니까 페네르바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터키 리그의 명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승한 지가 좀 됐어요. 그렇죠. 마지막 우승은 2013-14 시즌입니다. 그게 꽤 오래된 거야. 그리고 지난 시즌에 3위 성적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전에 부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반등을 이룬 결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이후에 리그 우승을 한 이후에 리그 성적을 보면 2위, 3위, 2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6위, 7위, 3위가 있어요. 그렇지. 마지막 직전 시즌이 3위였으니까 그 전까지 6위와 7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반등을 했고 우승한 지가 이제 그냥 횟수로 따지면 한 7, 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거 다시 우리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준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페네르바체의 마지막 리그 우승 시즌이 메스토 웨질의 아스날 입단 시즌이에요. 그래. 근데 그 웨질은 지금 페네르바체에 뛰고 있고. 야, 웨질이 코너킥 올리고 김민재 헤더. 야, 이거는 또 좋은 그림이죠.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웨질하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웨질의 전성기를 지났고 저도 이제 그냥 뭐 사실 이적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월클 찍었던 선수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주전으로 과연 어떻게 올라설 수 있느냐 경쟁 구도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센터백 상황을 봐야 돼요. 일단 이 페네르바체의 지금 붙박이 주전이라 볼 수 있는 선수는 어틸러 설레이. 이번 유로의 헝가리 팀에서 봤었죠. 우리 헝가리 중계할 때 이 살라이가 2명 있었어. 맞아요. 전방 쪽에 아담 살라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뒤쪽에 센터백이 1명 있었잖아요. 어틸러 살라이, 어틸러 설러 이렇게 좀 표기할 수 있고 98년생에 이번 유로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뛰었고요. 키가 커. 192cm입니다. 그리고 왼발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수는 주전 수비 조합에서 어떻게든 참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왼발 센터백은 한 자리 차지하니까. 그렇죠. 이번 겨울에 이제 영입이 돼서 지난 시즌 겨울부터 팀에 합류를 했는데 합류하자마자 핵심 수비수로 꾸준하게 기용이 됐고요. 세트피스에서의 그 장신 높이로 활용한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래서 왼발의 특수성,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전진 수비 능력. 아무래도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새 시즌의 페네르바체는 백스리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거의 예상을 지금 백스리로 하고 있어요. 한
단계 올라가는 수비를 썰러이 선수가 전진 수비로 보여주면서 페레이라 감독이 중용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썰러이는 붙박이 주전으로 왼쪽 센터백 한 자리를 먹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 자리 오케이. 그럼 김민재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제 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그동안 주전으로 기용됐던 선수가 세르다르 아지즈 선수입니다. 아지즈. 2019년 1월부터 페네르바체에 소속이 되어 왔는데 지난 시즌까지 쭉 주전으로 뛰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잠부상이 많은 캐릭터예요. 잠부상이 많으니까 또 카드도 나왔을 때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징계로 빠지거나 부상 때문에 경기를 빠져있는 기간이 좀 길다는 점. 네. 이번 그 프리시즌 동안의 기사를 보니까 이 아지즈 선수가 이번에도 좀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프리시즌 동안에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경기 소화는 하지 않고 있다. 예. 그동안은 주전으로 뛰었지만 이 선수는 어떻게든 자리가 확실하진 않다는 점, 부상 때문에 비워두는 시간이 좀 많다는 점과 새 시즌 프리시즌의 비중이 좀 크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지즈 선수는 붙박이 한 자리라기보다는 주전으로 그동안 기용이 되긴 했는데 중간중간 비워두는 자리가 좀 있다. 이러면 뭐 0.5자리 혹은 0.75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반자리 봅시다. 0.5자리.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뛰었지만 어쨌든 부상이 많은 선수는 네. 김민재 선수가 또 밀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이제 김민재 선수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밀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일단 동료입니다. 네. 일단 아지즈 그동안은 주전이었다. 오케이. 근데 부연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고 세 번째 선수는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 뛰었던 티저랜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적을 해서 페네르바체에서 첫 시즌을 보냈는데 25경기를 뛰었으나 후반기 들어서 아무래도 썰러이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밀려있는 형태로 후반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후반기 때는 붙박이 주전까지는 아니었고요. 근데 기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티저랜드 선수도 주전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기에 좋을 선수다. 네, 확률이 높은 선수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셜라이 한 자리 자고 그죠? 그러면 지금 두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두 명 네. 아지즈랑 티저랜드는 괜찮은 자원이라고 일단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전은 이 세 명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김민재 선수가 터키 리그에서 워낙 발이 빠른 수비수로 아마 영입이 되면 무조건 각광을 받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티저랜드 혹은 아지즈 선수하고의 어떤 주전 경쟁 구도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지즈 선수는 잠부상이었던 변수, 그리고 티저랜드의 경우는 후반기 들어서 조금 약간 준주전으로 밀려난 느낌이 스쿼드 있기 때문에 자원으로 충분히 김민재 선수가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의 센터백 자원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일단 토트넘과 리버풀에 있었던 스티븐 콜커 선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콜커야? 네, 그 콜커예요. 예. 이제 콜커 선수는 이번 여름에 영입이 됐는데 이전 터키 리그 팀의 알란야스포르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입생입니다만 지금 페레이라 감독의 어떤 첫 출발을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시즌 동안의 보도 내용을 보면 콜커 선수의 주전을 예상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습니다. 콜커 선수를 거의 좀 전력 외라고 좀 냉정하게 보는 시선도 있고 프리시즌 때 뭐 기용이 된다 하더라도 좀 주전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이렇게 좀 예상을 더해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선수의 나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그래. 김민재 선수가 이 선수랑 경쟁하기보다는 이 선수는 좀 스쿼드 자원이나 좀 뭐 아예 그냥 서브 자원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현지 보도에서 페네르바체 쪽에 시즌 보도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말도 안 거지. 콜커 선수는 백업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 프리시즌 동안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잔카 선수가 있습니다. 잔카. 네, 잔카는 마티아스 예르겐센이라는 이름이 사실 맞는데 본인의 애칭이 이제 잔카라고 해서 잔카로 부였고 허더스필드 타운에서 뛸 때 특히 잔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페네르바체에 쭉 소속은 되어 왔습니다만 비전력 자원이었기 때문에 디셀도르프 그리고 코펜하겐으로 잠깐 임대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 코펜하겐에 임대를 가서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평가는 좋지만 그동안 임대를 전전했던 거 생각하면 잔카는 전력 외자원으로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약간 느낌이 지금 살짝 비슷한 느낌 나는 팀 하나 있는데 아스날이요. 센터백은 많은데 되게 믿음직한 선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 거기에 지금 벤 화이트가 들어온 상황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뭔가 약간 그리고 또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선수는 마우리시오 레모스가 있습니다. 루빈 카잔, 사스올로, 또 라스발마스에 소속이 되었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밀리면서 아예 비주전 자원으로 분류가 됐고 지금도 전력 외자원으로 사실상 분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디크 치프트 피나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이제 보통 사디크 선수라고 부르는데 새 시즌 동안 페네르바체에서의 새 시즌을 뛰었는데 그동안 19경기밖에 안 뛰었습니다.
백업이고 백업이네. 또 백업이면서도 장기 부상을 연이어서 당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몸 상태의 변수도 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는 원래는 왼쪽 풀백인 필립 노바크 선수가 있는데 이 노바크 선수는 프리시즌 동안 백3의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했거든요. 그럼 이 선수는 살라이 뒤에 네. 서브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예. 포지션 변경을 이번에 센터백으로 한 것 같은데 백3 한정에서 아마 이 썰러이 선수의 백업으로 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렇죠. 아니면 뭐 윙백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왼쪽 서브 자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숫자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콜커 선수까지 현지 보도를 참고하면 약간 백업 자원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썰라이, 그다음에 아지즈, 그리고 티저랜드. 나머지 선수들은 좀 서브로 분류를 해야 되고 이 세 명과 함께 김민재가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하고 조합이 되는지 그쵸. 그 문제일 가능성이 크겠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의 백업 자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페네르바체 쪽의 어떤 보도를 보면 남은 이적 시장 동안 페네르바체는 센터백 자원 정리하겠지. 너무 많아. 너무 많죠. 네. 이 얘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김민재 선수는 주전급의 선수들과 경쟁을 할 것이고 누구와 경쟁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의 김민재 선수를 위해서 우리가 경기를 보면 또 재밌게 볼 만한 요인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스타 선수들이 있기 좀 때문에. 있어요. 이 바이언에서도 있었던 루이스 구스타보 아스날에 링크 났을 때 진짜 아스날 팬들이 구스타보 오길 바랬었는데. 그렇죠. 네. 수비 잘하고 조율 능력 있는 맞아요. 구스타보가 백 3에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되겠고 호세 소사 아르헨티나 선수죠. 네, 바이언에 잠시 잠깐 있었던 선수고 디에고 페로티. 페로티. 로마에서의 좋은 킥력을 보여줬던 페로티도 지금 이 페네르바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트 웨질. 그래서 웨질이 코너킥을 올렸을 때 원래는 썰러이 선수가 받아내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김민재 선수도 어쩌면 진짜 합작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페네르바체가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선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프치히의 세를로트가 결국엔 터키에서 가장 좋았다가 이제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건데 트라브존스포르에서 2019-20 시즌에 엄청 좋았어. 34경기 24골을 넣어서 터키 리그를 진짜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르로트 선수가 다시 링크가 나고 있고 또 링크가 나는 선수는 콜라시냐? 가길 바라죠. 그럼요. 무조건 가야지. 아스날로서는 정말 정리가 무조건 시급한데 다행히 페네르바체가 지금 손을 좀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 전북의 히카르도 로페즈. 지금은 이제 상하이 상강 소속이긴 하지만 전북에서 뛰었고 제주에서 뛰었고 K리그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 로페즈 진짜 잘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의 어떤 그 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링크는. 왜냐면 상하이 상강의 감독이었던 비토르 페레이라기 때문에 본인의 애제자인 로페즈를 또 데려오려는 것 같다라고 그림이 좀 그려지고요. 김민재 선수하고는 2017년, 2018년에 전북에서 함께 뛰었습니다. 그리고 로페즈 진짜 잘했거든요. K리그 최고의 외인이었죠. 새 감독이 이번에 부임을 한 페네르바체입니다. 상하이 상강에서 3년 있으면서 이제 분명히 그때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베이징 관에서 활약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영입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원래 3백을 자주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전 감독은 페네르바체에서 백4를 썼지만 페레라 감독은 백3를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부분의 현지 보도에서도 백3를 예상하고 있고요.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는 김민재 선수가 가게 될 시에 첫 번째는 역시나 백3를 쓰면서 센터백으로서 주전에 올라설 수 있는 쿼터가 많아졌다는 점. 이게 일단 기대 요소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터키 무대에 진출할 시에 이 최종 예선은 우리가 중동에서 했잖아요. 중동과 터키의 이동 거리는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 합류할 때 거리상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하나 살짝 조금 생각이 드는 거는 김민재 선수가 백3에 나왔을 때 백4에 나왔을 때보다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경기 기억이 나서 근데 워낙에 능력 있는 선수라 금방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당돌하고 좀 빠르게 적응을 할 거예요. 맞아요. 워낙에 잘하는 수비수기 때문에. 그리고 터키 리그의 공격수들을 상대하기에 김민재의 그 좋은 체구와 빠른 발. 저는 이 빠른 발이 특히 부각이 많이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유럽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다. 그래서 중용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로 오피셜이 나온 다음에 또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김민재 선수의 상황은 괜찮다. 센터백 자원들을 그리고 시스템을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적응 이후에 주전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